근막은 저희가 이제 근육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근막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트레이닝을 전공할 때도 운동생리학이라는 책에 뭐 근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근막이라는 거는 근섬유의 어떤 구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막이 그냥 근육을 덮고 있다, 그냥 요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그 근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근섬유가 어떤 힘을 받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발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연구를 해왔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을 배우고 운동을 이제 시키고 했는 거죠. 근데 거의 한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런 아니다,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제시를 했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인기였어요. 근막 뭐 트레이닝, 근막 이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인기였고, 근데 대표적으로 뭐 토마스 마이어의 근막경선 해부학 이런 책을 보면 이 연구가 언제 이제 진행됐는지를 보면 거의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 거는 이게 한 20년 전부터 이 개념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우연하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영상이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에 대한 어떤 강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떤 근막경선 해부학처럼 책이 막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주요한 근막경선을 몇 가지 조금 어설픈 그림으로써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몸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것들 이제 근막을 어떻게 촉지하고 이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떤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영상의 어떤 배경이 어떠냐면,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활용하고 이게 휴대폰으로 해도 이렇게 화질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뭐 한 9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큰 안경 쓰신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막 그 차가 막 지나가서 그 소음 때문에 이게 안에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이래요. 마이크나 이런 것도 없었던 어떤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놀랬던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교육이 있었고 진행을 해왔지만 그 내용의 어떤 디테일함은 지금과 비교해봐도 정말 낮은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제 오히려 더 고퀄리티로 그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근막을 접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보다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근막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막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건축물에 비유하거든요. 건축물 중에 이제 텐시그라티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물의 형태와 우리 근막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근막이 어떤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텐시그라티는 이 긴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텐션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 긴장 통합 체계가 텐시그라티 구조물이란 뜻이고, 그게 긴장을 전체가 공유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공을 가지고 온 이유도, 자 보세요. 이게 우리 몸의 어떤 근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원래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둥그러진 형태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자세가 나쁘거나 뭐 어디가 불편하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근막이 이 형태가 아니라 이게 뭔가가 불필요한 부분이 긴장이 되고 있다는 소리. 그럼 제가 이렇게 이 공에 긴장을 주기만 해도 이 공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완전 구형이 아니라 조금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선생님도 옆에서 같이 잡아버리면 이게 더 찌그러지는 거죠. 또 누군가를 위에서 잡고 뭐 아래에서 잡고 이러면 형태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소리. 근데 이렇게 이제 찌그러져 있으면 이걸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불필요한 긴장이 있는 부분을 놓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놓으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놓으세요라고 하면 제가 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잡고 있을 때 선생님이 반대쪽으로 꽉 잡았죠.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 잡는 힘 때문에 제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손을 놓으면 형태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근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텐시그라티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 만약에 선생님 지금 서 있을 때 이런 형태라고 치면, 스쿼트 해보시면, 스쿼트 하게 되면 서 있는 것보다 스쿼트에서 앉아 보세요. 스톱. 자, 여기서 서 있는 것보다 어떤 이제 그 허리 쪽이나 골반 주변에 압력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좀 더 부하가 더 많이 걸리고 몸은 알아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긴장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가 이렇게 앉았을 때는 형태가 약간 이렇게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게 어떤 근막이라는 부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육을 공부를 하고 근육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러한 형태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요. 이 안을 구성하는 뭔가의 구조물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근데 잘 보세요. 이 겉에 있는 게 중요하지. 이 겉에가 아닌 안쪽에 있는 그 근육이 아무리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근막의 형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근막이 바뀌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의 어떤 형태도 변화되거나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 근데 우리가 뭐 이쪽 근육 강하니까 몸이 좋아지던데요.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 근막이 무조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 이 근막에 대한 걸 가볍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어떤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관점을 크게 가지세요. 뭐 이렇게 더 넓게 보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 눈은 계속해서 근육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소리. 왜냐하면 이 근막에 대한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어떤 근막 경선 해부학의 어떤 그 주요한 경선들에 대한 소개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몸을 이해를 하면 우리 몸은 하나의 어떤 특정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인들, 그리고 이 라인들이 합쳐진 어떠한 형태로서 이제 움직여진다. 이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관점을 좀 더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관점을 다르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그때는 내 의식 자체가 특정 근육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움직임을 보게 되고 전체 움직임 관점에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구는 왜 그렇게 근막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냐? 왜 전부 다 어느 근육을 강화시키니 뭐가 좋아졌다? 뭐 재활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 근막이라는 것 자체가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넓은 범위라서 변수도 너무 많고 뭔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근육을 쪼개가지고 파트 쪼개서 오늘은 딱 팔에 대한 연구, 다리에 대한 연구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막 개념까지도 확장이 됐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지만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근막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막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는 굉장히 부족했죠. 이런 근육에 대한 연구보다는. 근데 현재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막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추세고요. 하지만 이걸 근육처럼 어떤 그런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자신 있게 뭐 책에서도 무조건 이렇다 이런 어떤 의견은 많이 이제 어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을 무조건 100% 맹신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우리 생각은 어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과학도 인정하면서 증명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도 같이 존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서 운동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무조건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 아래에서 운동을 시킨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그것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숱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야, 연구에서는 이렇다며 이 동작하면 이게 좋아진다며 근데 왜 안 좋아지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근막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소리.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하고 1부는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책을 봤다. 책에서는 여자가 화를 내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책을 본 거죠. 그럼 이제 그 책대로 그 여자한테 하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좋아할까요? 근데 현장에서의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뭐 그런 이론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여자가 지금 표정이 지금 뭐 이렇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판단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약간 육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자, 넌 지금 화가 났어. 과학적 근거 아래 화가 난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너는 셋 중에 내가 볼 때 첫 번째 요인이야. 그럼 여자가 참 좋아하겠다, 맞죠? 절대 좋아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어떠한 예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객들도 인간이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근거만으로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